안녕하세요.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장 화재식입니다. 치아 교정 장치를 선택할 때 요즘 일반 결찰 장치를 해야 할지 자가 결찰 장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는 교정 치료를 진행할 때 사실 거의 대부분 일반 결찰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장치는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일반 결찰 장치인 이 세라믹 교정 장치와 또 다른 대표적인 자가 결찰 장치인 클리피쉬 교정 장치의 이 비교를 바탕으로 결찰 방식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일반 결찰 장치인 세라믹 교정 장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장치는 브라켓에 자가 결찰을 하기 위한 이 뚜껑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즈가 좀 작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착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끼고 발음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결찰 장치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또한 이 세라믹 교정 장치는 브라켓이 치아의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질의 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도 심미적이고 변색, 착색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믹 장치는 메탈 장치와 더불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교정에 사용되어 온 장치인데요. 바꿔 말하면 기본에 아주 충실한 교정 장치다 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장치에 적용할 철사를 세심하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 의한 조절 능력이 우수하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하나하나 치아를 다 풀었다가 다시 묶어줬다가 풀었다가 다시 묶어줬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클리피쉬 교정 장치나 이런 자가 결찰 장치에 비해서 진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보통 클리피쉬 장치는 월치료 방문했을 때 이 철사를 꼈다 뺐다 하는데 한 15분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세라믹 장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 20분, 2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와이어를 고정하기 위해서 철사를 이렇게 묶을 때 내지는 고무를 묶을 때 좀 세게 묶으면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묶는 철사가 입안을 찌를 수 있고 또한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진료하는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묶어서 이 교정 장치로 인해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 동통이나 통증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자가 결찰 장치인 클리피쉬 교정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리피쉬 장치는 자가 결찰형 원터치 브라켓입니다. 자가 결찰형이기 때문에 브라켓에 와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이 뚜껑이 달려 있죠. 그리고 브라켓 재질 자체는 세라믹이지만 이 뚜껑, 닫는 뚜껑은 금속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금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고 심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브라켓의 뚜껑까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세라믹 장치와 같은 일반 결장 장치에 비해 이 크기가 크고 또한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라믹 장치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이 이물감이 더 클 수 있고 발음할 때 문제도 조금은 더 불편할 수 있겠죠. 요즘 들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클리피쉬나 데이몬 클리어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데이몬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미국인들은 등치가 크죠. 치아도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브라켓 사이즈가 다른 장치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데이몬 클리어의 클립 부분의 소재도 사실은 세라믹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 자가 결찰 장치에 비해서 심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미성만을 이유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나 사이즈가 작은, 치아 사이즈가 작은 여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검사를 받으러 와서 본인의 치아보다 이 브라켓이 더 큰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브라켓 자체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붙인다고 하더라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리피쉬와 같은 자가 결찰 장치들은 브라켓에 이 슬럿이라는 홈이 있는데 이 철사를 그 슬럿에 홈에 넣고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 좀 강한 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안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뚜껑이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쭉 받고 돌아왔는데 이게 치아가 철사로부터 떨어져서 이 배열이 다시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리피쉬 교정장치와 같은 자가결찰 장치의 장점으로 교정치료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가결찰 장치를 이용하면 치아 이동 시 이 결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철사가 이동이 가능하고 그만큼 이 마찰력이라는 저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교정 초기에는 치료의 이동 속도가 일반 결찰 장치에 비해 빠른 편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 마무리 단계에서 치아의 미세 조절이 상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교정 치료의 전체적인 기간을 사실 비교해 보면 따라서 초기가 빠르고 후반이 느리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 교정 치료를 제대로 끝나려면 치료 마무리 단계에서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쯤 됐다 라는 식의 이 타협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 클리피쉬 장치 역시 장점이 존재합니다. 일반 결찰 장치에 비해 장치와 와이어 간의 마찰이 적어 치아 이동 시 이 통증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 교체가 간편하죠. 월치료 방문 시 진료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편이 됩니다. 따라서 바쁜 직장인, 학생들 선호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월치료 진료 시간이 짧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이건 환자에게 굉장히 많이 좋다라기보다는 사실 의사나 진료자에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반 결찰 장치와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이어의 제거와 삽입이 쉽고 결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좀 줄어들죠. 따라서 의사뿐 아니고 치의생과 선생님들도 클리피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일반 결찰 장치인 세라믹 교정 장치와 대표적인 자가 결찰 장치인 클리피쉬 교정 장치를 비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반 결찰 장치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 결찰 장치의 단점에 대해 비교적 더 많이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교정 장치는 우리가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데 한 도구고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의사의 실력입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고 비싼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를 진행하는 의사가 실력이 없고 그 장치에 대한 이해력과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교정 치료 결과가 성공적이란 보장은 사실 없겠죠.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해당 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교정 치료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높은 분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정 치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장기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치료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